매년 장마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. 생각보다 제습이 부족합니다. 전기요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빨래가 안 마르는 건지 제습기 문제인 건지 모르겠습니다. 브랜드가 달라도, 가격이 달라도, 평수가 달라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. 이유는 항상 같습니다. 제품 추천이 아닙니다. 왜 반복되는지 후의 구조와 기준만 드립니다. 빨래를 실내에서 말린다. 문 열어놓고 제습기를 돌린다. 하루에 8시간 이상 켤 생각이다. 심실에서 쓸 계획이다.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사려는 제품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첫째, 평수로 고른 집입니다. 구매 페이지를 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? 전용 면적 20평. 내 거실이 20평이니까 이걸 삽니다. 그게 함정입니다. 그 20평이 천장 2.3에서 2.4m, 창문 닫힌 조건, 이 정도 환기를 가정해 계산한 숫자입니다. 거기 목표 습도가 50%, 이 가정이 전부 맞을 때 나오는 계산값입니다. 장마철 창문 한 번도 안 엽니까? 하나라도 다르면 그 숫자는 이미 깨진 겁니다. 평수는 마케팅 문장입니다. 리터 퍼 데이는 물리량입니다. 공인된 기준표를 보면 이렇습니다. 10리터는 아파트 약 43제곱미터 13평, 16리터는 아파트 69제곱미터 21평이고요. 20리터는 아파트 86제곱미터 26평입니다. 단 이 숫자도 조건이 있습니다. 지역, 환기 방식, 문 개방 여부에 따라 실제 커버 범위는 달라집니다. 30평 집을 16리터로 커버하려면 계산 기준으로 이미 부족합니다. 작은 에어컨 하나로 집 전체를 식히는 겁니다. 에어컨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. 그냥 크기가 안 맞는 겁니다. 제습기는 평수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. 공식 하나만 드리겠습니다. 서울 아파트 기준 1제곱미터당 약 0.23리터 퍼 데이가 필요합니다. 이 값은 서울 기준 계산값입니다. 지역, 환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집 면적 곱하기 0.23은 최소 제습량입니다. 그리고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면 거기에 20% 여유를 더하세요. 이 순서로 계산하면 평수 마케팅에 안 속습니다. 내 집 조건을 숫자로 바꿔 고르는 겁니다. 두 번째, 빨래 변수를 무시한 집. 제습기를 샀는데 빨래가 여전히 안 마릅니다. 제습기 잘못이 아닙니다. 변수를 계산에 안 넣은 겁니다. 세탁 5kg를 탈수까지 끝내고 실내에 널면 빨래에 남아있는 수분이 증발하면 대략 2리터 안팎의 공기 중으로 올라갑니다. 탈수 중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. 널어 놓은 뒤에 천천히 증발하는 겁니다. 이 수치는 실내 온도, 습도, 통풍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생수 2통 그물이 다 사라져야 빨래가 마르고 그게 전부 습도 부하가 됩니다. 공인 제습량 산정 기준에 실내 빨래 수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추가 부하입니다. 빨래가 없을 때 딱 맞는 집이라면 빨래를 걸면 이미 부족합니다. 여기 창문을 한 번 더 열면 계산은 더 떨어집니다. 월급에 딱 맞게 생활비를 짰는데 경조사비가 생긴 겁니다. 예산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. 변수를 안 넣은 겁니다. 빨래는 제습기 예산 밖에 넣어 놓은 추가 청구서입니다. 빨래가 목적이라면 한 단계 위 용량이 현실입니다. 세 번째, 인버터만 믿은지. 인버터. 이 단어 하나에 10만 원을 더 씁니다. 틀린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. 인버터는 절약의 구조입니다. 절약은 보장이 아닙니다. 인버터는 장시간 운전하는 집에서만 보상을 줍니다. 짧게 쓰는 집에서는 그냥 가격표입니다. 진짜 비교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. 제습 효율 리터 퍼 킬로와트 아워입니다. 계산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소비 전력 곱하기 24시간 0.215kW 곱하기 24시간은 5.16kWh입니다. 2단계로 1일 제습량이 하루 소비 전력량입니다. 16리터 나누기 5.16은 3.10입니다. 3단계, 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1kW당 3.1리터를 제거한다. 이건 하루 종일 동일 조건으로 돌렸을 때 비교 기준입니다. 실사용 모드와 습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품 간 비교는 이 기준이 가장 정확합니다. 이 숫자가 클수록 같은 물을 더 적은 전기로 뽑습니다. 인버터냐 아니냐가 아닙니다. 리터 퍼 킬로와트 아워 성적표입니다.
연비 좋은 차를 샀는데 하루 2km만 탑니다. 연비가 좋아도 기름값 차이가 없습니다. 인버터가 정속형보다 10만 원 비싸다면 하루 몇 시간 쓰는지 먼저 계산을 해보세요. 4시간 이하라면 회수하는데 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소비 전력 215W 제품을 하루에 4시간, 한 달 30일 사용하려면 0.25 곱하기 4 곱하기 30은 25.8kWh입니다. 누진 1, 2단계 기준이면 월 전기 요금은 대략 3,000에서 6,000원 구간입니다. 실제 고지서는 기존 요금에 부가세, 누진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. 인버터가 10만 원 더 비싸면 실제 회수되는지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. 인버터는 구조입니다. 리터 퍼 킬로와트 아워가 성적표입니다. 네 번째, 저온 환경에서 컴프레서를 산 집입니다. 베란다 확장 공간, 다용도실, 겨울에 결로 생기는 방, 여기에 컴프레서식 제습기를 뒀습니다. 컴프레서식은 냉매를 식혀서 공기 중에 수분을 응결시키는 방식입니다. 기온이 낮으면 이 응결 원리 자체가 효율을 잃습니다. 저온에서는 제습량이 크게 감소하거나 보호 모드로 멈출 수 있습니다. 매뉴얼에 동작되는 온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 5도에서 32도, 1도 이하는 제습 불가. 결로가 가장 심한 계절이 겨울입니다. 결로를 잡으러 샀는데 결로가 가장 심한 계절에 성능이 안 나옵니다. 제품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. 처음부터 맞지 않은 방식을 산 겁니다. 여기서 방식을 비교합니다. 컴프레서식은 냉각 응결 원리, 여름철 효율은 높지만 18도 이하부터는 성능이 저하됩니다. 흡착식, 데시칸트, 흡착제로 수분을 직접 빨아들이는 방식입니다. 저온에서도 작동이 되고 단 공기를 데우는 특성이 있어서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오를 수 있습니다. 내 공간의 계절이 방식을 결정합니다. 브랜드보다 먼저 내 공간의 겨울 최저 온도, 그게 방식 선택의 시작입니다. 겨울에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공간이라면 데시칸트 방식이 맞을 수 있습니다. 대신 전력 소비가 더 높고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오를 수 있습니다. 정답은 없습니다. 계절이 방식을 결정합니다. 다섯 번째, 배수 관리 무시한 집. 제습기를 샀는데 한 달 만에 안 씁니다. 이유가 뭘까요? 물 비우는 게 귀찮아서예요. 제습기 문제가 아니거든요. 관리 동선을 설계 안 한 겁니다. 16리터짜리를 샀는데 물통은 4리터입니다. 하루에 10리터 뽑히면 2번 이상 비워야 합니다. 장마 2달, 매일, 처음엔 됩니다. 한 달 지나면 귀찮습니다. 2달이 지나면 세워뒀습니다. 제품이 나쁜 게 아닙니다. 사람이 지치는 구조예요. 해결책은 연속 배수입니다. 그런데 배수구 없는 거실 중간에 뒀습니다. 호스 연결도 안 되고 결국 물통만 씁니다. 아무리 좋은 커피 머신도 찌꺼기 비우는 게 귀찮으면 안 씁니다. 성능이 아니라 동선이 지속성을 만듭니다. 살 때 배수 동선부터 설계하세요. 다섯 가지 정리합니다. 평수로 고른 집, 빨래 변수 무시한 집, 인버터만 믿은 집, 저온 공간에서 컴프레서 산 집, 배수 구조 무시한 집. 전부 내 집 조건을 빠뜨린 선택입니다.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. 면적 곱하기 0.23, 최소 리터 퍼 계산, 빨래면 20% 여유, 하루 사용 시간을 계산 후 리터 퍼 킬로와트 아워 확인. 이 세 가지 계산만 하면 평수 마케팅에 안 속습니다. 제습기는 브랜드 싸움이 아닙니다. 조건 싸움입니다. 마지막으로 가격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. 30만 원 중반에서 40만 원대는 기본 제습이 있고 하루 4시간 이하 특정 공간이 집중되면 이 패턴이라면 구조상 맞습니다. 근데 소음이 크고 관리 손이 많이 가는 건 감수해야 됩니다. 40만 원 중반에서 70만 원대 인버터 1등급 구간입니다. 하루 8시간 이상이고 침실, 거실 상시 가동하고 이 패턴이라면 리터 퍼 킬로와트 아워 숫자를 직접 보고 고르세요. 80만 원 이상이라면 연속 배수, 자동 건조, 무인 운전, 초기 비용이 아니라 관리 피로도를 계산하는 구간입니다. 오늘 추천은 없었습니다. 제습기 추천할 영상은 많습니다. 기준을 주는 영상은 많지 않습니다. 제습기를 고르는 건 평수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. 내 집 조건을 숫자로 바꿔 고르는 겁니다. 이 기준을 모르고 사면 결국 2번 사게 됩니다.